2025 시즌 벨클 스키의 제일 큰 변화점이 뭐냐면은 그 벨클 스키가 다 풀 체인지 됐거든요.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변경된 점이 뭐냐면은 스키판보다도 이 인터페이스하고 그럼 여기 보시는 바인딩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스키 활주하면서 어떻게 좀 느낌이 다를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하드웨어 구성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로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른쪽이 그 새 시즌 전 그 벨클 그 디콘 시리즈입니다. 그 디콘 시리즈가 이름이 페레그린으로 변경되면서 그 스키판 자체는 크게 변하지를 않았어요.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스키판 자체는 새 시즌 전이나 지금이나 그 페레그린 스키는 변한 게 없어요. 월드컵이나 아니면 그 레이스 타이거 스키들도 크게 변한 건 없고 그 사이드 월 소재만 좀 변경이 되었고 스키판 자체는 큰 변화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2025 시즌에 제일 크게 변화된 게 제 생각으로는 이 바인딩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. 레이스 타이거도 마찬가지고 그 페레그린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스터 시리즈들은 다 이 월드컵 피스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 실제적으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건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두께만 10mm로 좀 얇은 게 들어가요. 좀 컨트롤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. 이 마커 피스톤 인터페이스는 거의 한 20년 이상 계속 동일한 그 마커 피스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다가 원래 한 20년 넘게 사용하다가 20년 만에 바뀌었어요. 구조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한데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에는 그 피스톤이 정중앙에 붙어 있거든요. 이 피스톤이 달린 그 인터페이스는 그 마커만이 유일하고요. 피스톤의 원리는 그거예요. 보시면은 스키가 눌러지게 되면은 보시죠. 피스톤이 움직이는 게 스키가 휘에 따라서 이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. 이렇게 실제적으로 피스톤이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어요. 여기 하얀 게 같이 움직이죠.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사실은 이 플라스틱 한 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고정되어 있는 아래판과 위에 있는 그 플라스틱 판이 실질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스키가 이제 플렉스가 이렇게 가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키판이 휘잖아요. 휘면서 아래에 있는 그 플라스틱 판과 위에 있는 판이 서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게 됩니다.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크게 일단 요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요 이 플라스틱 금형 모양이 많이 달라졌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입사도 그렇고 이제 업체에서도 이 피스톤이 더 커졌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피스톤 자체는 사실 사이즈는 동일해요. 동일하고 플라스틱 금형 모양이 좀 달라져서 이게 좀 도드라지게 좀 커 보이는 거지 피스톤의 사이즈는 동일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바뀐 점이 뭐냐면은 이 하부판과 상판의 그 월드컵 인터페이스를 고정해주는 그 나사가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 있는 그 나사 이 이제 이 워셔라고 하는 나사인데 이게 보면은 사이즈가 살짝 작아요. 살짝 작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눌러지면서 스키가 휘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. 이 안에서 약간 슬라이딩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그 워셔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있었는데 이번 뉴 인터페이스에서는 딱 두 개만 저희가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기존에 있던 월드컵 판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것이 이제 기존의 월드컵 인터페이스예요. 피스톤 인터페이스인데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워셔가 있어서 그 워셔의 그 사이즈를 가지고도 이 강도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보통은 이게 기본 디폴트로 큰 워셔로 여긴 고정이 되고 뒤에만 움직이게끔 돼 있거든요. 실제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보고 이제 온라인이 잘 안 맞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얘가 작은 거예요. 예전에도. 그래서 플렉스 이제 가압이 돼서 스키가 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였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은 이거를 이제 작은 워셔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플렉스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마스터 모델들은 다 큰 워셔가 앞쪽은 고정이 되고 뒤쪽 워셔만 작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었거든요. 여기 있는 것들이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변했냐면 보이시죠?
아예 그냥 워셔를 없애버리고 그냥 좀 간략화를 시키고 여기서는 고정이 되어 있는 효과가 되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예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플렉스가 좀 강해졌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그 점이 제일 크게 달라져 있고, 기존의 예전에 마크업 피스톤 인터페이스는 그 피스톤 뒤쪽에, 그러니까 그 토 피스와 힐 피스가 바인딩이 설치되고 가운데에 나사를 한 박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 그 피스 나사를 길게 박아서 얘를 고정하는 효과인데, 왜 그러냐면 이게 자체가 이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플렉스 자체가 좀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슈퍼G라든지 아니면 좀 GS에서 좀 더 강한 그 반발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나사를 이제 박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,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박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이 홀 자체도 뉴 인터페이스에서는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건 뉴 인터페이스고, 이제 마커 새로운 로고가 있고, 그쪽 위쪽에 원래는 그 나사를 더 두 개를 박을 수 있는 원래 있었는데 그 몰드도 사실은 없어졌고요. 그래서 예, 간략화가 돼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번 인터페이스 자체가 더 강해지진 않았는데 좀 그 반발력 자체가 좀 세졌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, 그게 아마 이 새로운 이 인터페이스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내 피스톤이 잘 움직이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은 스키를 이제 스키 바이스에 올려 놓으신 이후에 가운데 베이스를 안 닿게 하신 이후에 스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.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피스톤이 스키가 휘어짐으로 동시에 눌러졌다가 뛰면은 이렇게 리바운드를 잡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변경된 것이 그 마커 바인딩인데, 바인딩이 예전에 그 엑스콤프를 사용하다가 다시 그 콤프 바인딩으로 들어갔어요. 그 마운트가 되는 3피스는 다 똑같고요.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바인딩하고 뉴 인터페이스가 서로 호환됩니다. 절대 홀 패턴은 변경이 되지 않았고요.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. 이제 콤프로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한 6년, 7년 전에 콤프를 썼었죠. 근데 다시 돌아가긴 했었는데 예전의 느낌보다는 약간 그 엑스콤프하고 콤프를 서로 섞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,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 바디 자체가 이제 마그네슘으로 돼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메탈 프레임으로 해서 약간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게를 보면은 이제 힐 피스 같은 경우에 한 367g, 338, 한 30g 정도? 30g 좀 안 되겠는 정도가 좀 무거워졌고, 이제 829g, 829g, 거의 830g 정도 되고, 기존의 바인딩은 833g, 거의 뭐 비슷합니다. 약간은 그 러버 밴드하고 이 나일론 밴드 차이일 수도 있는데, 힐 피스 자체는 그 무게 차이는 없고, 약간 토 피스가 약간은 좀 약간 하면 한 28g 정도, 그 정도가 좀 무거워진 거로 좀 예상은 됩니다. 그 바인딩을 인터페이스에 마운트하는 거는 기존에 제가 전에 한번 영상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리고 그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, 그 바인딩 마운트하는 홀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기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한번 제가 마운트는 해볼게요. 토피스는 이 3피스 마운트인데 따로 드릴 필요 없이 그 포지 넘버 3, PG 넘버 3를 사용해서 그냥 핸드 마운트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마운트를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세워서 여기가 떴는지 안 떴는지를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. 제가 핸드 타이트로 다 돌려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
여기 보시면 2025 페레그린 왼쪽에 있는 게 그 기존 모델인 그 디콘 마스터 모델입니다. 페레그린 마스터, 디콘 마스터를 좀 보고 계세요.